생각 끄기 연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힘. 지은이 올가 맥킨. 뉴욕타임스, 가디언, BBC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주목하는 최고의 닉센 전문가, 작가 겸 번역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폴란드에서 학위를 받은 후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매일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다가 네덜란드 휴식법 닉센을 알고 매력을 느껴 이를 1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 삶에 적용했다. 목차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우리가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 챕터 2. 닉센이란 무엇인가. 챕터 3.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들. 챕터 4. 하루 10분 생각 끄기 연습. 챕터 5.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챕터 6. 생각 끄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팁. 이 저자는 바쁜 일상을 살다가 네덜란드 휴식법 닉센을 알고 매력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 챕터 2, 닉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77페이지부터입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갈색 소파는 끝내주게 편하다. 나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주위로 손가락을 베베 꼬며 머그잔의 온기를 느끼는 중이다. 꽃무늬를 비롯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녹색, 갈색, 파란색의 무늬를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려넣은 내가 가장 아끼는 머그잔이다. 내 옆에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산 흰색 킹들이 놓여있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은 이 자세는 정말이지 편안하다. 나는 지금 다리를 접은 채 소파 한쪽 끝에 왼쪽 발을 기대고 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앉아있으면 이따금 남편이 지나가면서 묻는다. 당신 또 올가링하고 있어? 이 자세는 나와 한 몸이나 다름없어서 남편은 아예 내 이름을 따 이 자세를 올가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면 나는 보통 책이나 출력한 기사를 읽는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는 일은 꽤 명확하다. 읽거나 일하거나. 자, 이제 다음과 같은 3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나는 방금 묘사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있지만 편집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사를 생각한다. 나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을 생각한다. 저녁 메뉴를 떠올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챙겨줬는지 점검하며 아이들 걱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소파에 앉아있다. 러그를 바라보다가 정원으로 시선을 돌려 추운 날씨에도 장미가 피어있는 모습을 본다. 남편이 음악을 트자 나는 가수의 목소리와 드럼의 박자에 귀 기울인다. 3가지 상황 중 어느 것이 닉센일까? 닉센이 무엇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에 가까운지 바로 눈치챘을 테다. 닉센. 하지만 어떻게 먹을 건데?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독일어를 공부할 때 네덜란드어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어 수업을 들으려면 1년을 더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는 독일에서 나를 기다리는 남자친구도 있었다. 굳이 네덜란드어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나는 결국 수업을 듣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언어를 배워야 하다니. 인생이란. 네덜란드어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발음이 까다롭다고 말이다. 네덜란드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정육점에 가서 다진 고기 500g을 달라고 했다. 뭐 나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집에 도착해 작은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놀랍게도 고기가 아주 조금밖에 담겨있지 않았다. 내가 페이프라고 말한 것이 트베이로 들린 게 분명했다. 참 이상도 하지. 하지만 정육점으로 돌아가 고기를 더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피곤했고 다행히 집에는 렌즈콩이 있었다.
나는 있는 재료를 활용해 거의 채식주의 식당에 가까운 미트볼을 만들어냈다. 난 꽤나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네덜란드어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고 변덕스러운 언어이기도 하다. 저는 네덜란드어를 다양한 색을 사용하는 그림에 비유하고 싶네요. 나의 네덜란드어 선생님이었던 마르안 시몬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훈디어, 하위셔, 봄피어 같은 지조사를 특히 좋아한다. 순서대로 작은 개, 작은 집, 작은 나무라는 뜻이다. 이어 여만 붙이면 작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는 작아.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지소사가 되지. 시몬스는 말했다. 모든 단어를 동사로 만드는 방식도 참 마음에 든다. 테니스를 친다? 아니, 테니선이라고 말하면 되지.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아니, 피넌이 있잖아.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간식을 먹는다? 아니, 보렐럼 단어나 표현을 생각한 뒤 en만 붙이면 동사가 된다. 아무것도 안 한다? 아니, 닉센. 정말 근사한 방법 아닌가? 내가 태어난 폴란드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면 어떻게 먹을 건데?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닉센을 어떻게 먹을 건데? 네덜란드인은 정말 닉센을 할까? 네덜란드어 닉스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닉이라는 명사에서 탄생한 닉센이라는 동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란 뜻이 된다. 시몬스는 닉센이 닉스 둔에서 왔으며 이를 줄여 닉센이라 부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닉센을 파고들다가 나는 란테판테런처럼 닉센과 비슷한 뜻을 지닌 다른 네덜란드어도 알게 되었다. 네덜란드 출신 작가이자 편집자, 기업가인 엘리서 더브러스는 란테판테런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무슨 일을 하든 목적이 없다는 점에서 닉센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유의어로는 라위 에런이 있다. 사실 이 책의 네덜란드어 제목은 닉센 네덜란드인들의 라위 에런의 미학이다. 처음에 나는 이 단어가 게으름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라위가 게으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놀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네덜란드 온라인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한다. 작가이자 언어학자, 번역가로서 나는 언어가 문화를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멋진 단어를 이토록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때때로 닉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지 궁금했다. 네덜란드에 15년째 살고 있는 일본 작가 야마모토 나오코는 네덜란드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캠핑을 하거나 해안가에 누워 빈둥대거나 공원에 앉아있거나 그냥 집에 있기도 하죠. 화창한 날이면 수많은 사람이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신답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야마모토는 일본인은 빈둥거릴 줄 모르지만 그 개념에는 익숙하다고 말한다. 일본인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에 사실 닉센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울 게 없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인이 닉센을 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면 무척 자극을 받을 겁니다. 네덜란드인은 자신들이 이미 닉센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때때로 진실은 외부인의 눈에만 보이는 법이다. 헤이그에 살고 있는 작가이자 나의 친구인 테사 라이만은 자신이 닉센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닉센을 못해요. 닉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쓸모있는 욕망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녀는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에는 네덜란드인이 닉센을 좀 더 쉽게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나의 네덜란드어 선생님 마르안 시몬스는
네덜란드인이 닉센을 하는 것을 별로 못 봤다고 말한다. 우리는 아주 활동적이죠. 스케이트를 타고 하키를 즐기는 등 스포츠 활동을 좋아하고요.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한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쉴 때는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스포츠 활동을 하고 책을 많이 읽어요 라고 대답했다. 라이마는 우리의 주위를 앗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인이 닉센에 끌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레커르 닉센이라는 표현을 증거로 제시하며 닉센을 긍정적인 언어로 생각한다. 내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거나 해안가에 누워있는 네덜란드인들이 닉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자 그녀는 잠깐 망설이더니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 수영, 독서 같은 활동이 하나일 뿐이며 닉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테사와는 달리 안톤 더융은 자신을 닉센 전문가로 본다. 그는 닉센을 편안하게 앉아 햇볕을 듬뿍 쬐는 행위로 규정한다. 닉센이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황에 따라 다르죠. 깊은 생각에 잠길 때도 있지만 골아 떨어지기 직전일 때도 있으니까요. 나는 영어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 이 책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창의력과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나는 이 책에서 닉센의 철학이나 닉센의 가장 큰 장점처럼 닉센을 명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나는 닉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는 식으로 동사로도 사용할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닉세니어라는 표현도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닉세니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그룹도 만들었다. 네덜란드어로 닉센의 뜻을 알아내긴 뒤 나는 닉센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파악해야 했다. 닉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답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내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깊이 파고들면서 나는 답을 찾아갔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카롤린 하밍은 닉센이 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하밍은 닉센 전문가로 이 주제와 관련해 수많은 기사에 언급된 인물이다.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한다고? 근사하게 들리는 말이었다. 차분해지기 위해 여유로워지기 위해 창밖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네, 오늘은 생각끄기 연습 중에 닉센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낭독했고요. 이 책은 다산북스에서 협찬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